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성수동의 작은 극장, 이야기 추종자들의 모임 무비랜드. 무비랜드 라디오는 극장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비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소우입니다. 모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이 흘렀네요. 네, 네. 아주 압축적인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똑같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되게 촘촘한 일주일을 네. 저희는 보냈죠. 아주 진하게 보냈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매가 오픈됐죠. 네. 무비랜드.co 네. 예매가 공개됐고 이런 날이 드디어 오네요. 네. 그리고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멀었어요. 네. 몇 구자가 이제 매진이 됐고 네, 몇 또, 회차. 네. 그 2월 29일로 확정됐죠. 저희가 오픈일이. 네. 그래서 그 전에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친구들 불러가지고 연습을 조금 하고 있고 네. 공간도 소개해봤고 네. 한 이틀. 어때요? 손님 받아보니까. 감동적이더라고요. 뭐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그때 한번 이제 명절에 저희가 극장 세팅하면서 이제 뭐 지우랑 혜린이랑 해가지고 영화를 한번 우리끼리 테스트를 하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사람들이 보면서 웃고 그러는 모습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런 모습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우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극장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준비만 하다 끝날 것 같았는데 진짜. 우리가 상상하고 구현한 공간에 실제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비현실적이었고 맞아요. 꿈꾸는 느낌도 좀 네, 들고. 그래서 뭐 되게 어설프게 우리가 그 접객을 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에너지를 네. 좀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29일이 더 기대되게 네. 시작하고 또 많이 용기도 얻었어요. 네, 감사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 저희가 상상했던 시뮬레이션들 너무 달라. 뭐 이렇게 동선이 이루어지고 지겠지? 이런 걸 즐기겠다 했는데 예측한 게 다 틀려서 지금 되게 이제 하루하루 수정하는 시간들 많고 그리고 뭐 핸드타월 없고 뭐 그런 것들 핸드워시 물 세고 네. 제빙기 물 세고 그런 것들 하루하루 전쟁 같은. 그럼에도 너무 즐거워요. 네. 기쁘게 일하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주일은 저희 보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 이제 저희 공간도 이렇게 사진 올리고 하는데 다들 기대해 주셔서 오히려 그 기대감에 제가 또 기대가 돼요. 빨리 맞아요. 만나 뵐 생각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찌저찌 오픈을 했습니다. 네. 문을 열었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대취업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되게 즐겁게 좀 약간 하이텐션으로 그러니까 저도 재밌었어요. 네, 이야기했는데 예매율은 좋지 않아요. 네? 아주 저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저희가 3월 2일 단 1회 하루 3회차만 하는데 그날은 그 대취업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 도슨트 투어 네, 극장주 무료. 도슨트. 네. 저희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공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3월 2일. 그래도 저희 팀 혜린님이 의리를 지키며 한 자리 예매해 그래서 주셨더라고요. 저 그 옆자리에서 보려고 혜린이랑. 혜린아 고마워. 네. 뭐 어쨌든 대취업 얘기를 했고 대취업 관련해서도 댓글이 조금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네네. 윤희킴님 무비랜드 라디오 처음부터 다 들었는데요. 이번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모쭈님이 극장 처음 시작하시려고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얼마나 두근두근 재밌겠다고 생각하셨을지 그려질 정도였어요. 소우님 이름의 탄생 비화도 낄낄하면서 들었어요. 소우님의 DJ력도 최고. 모쭈님 말 하나하나 길잡이 해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훈택님이 부럽습니다. 멘토를 찾으셨을 것만 같아요. 이 영화 궁금해지네요.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네. 이분 과연 예매하셨을까? 네.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라디오 제가 녹음한 거 들으면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 정말 이렇게 중언부언할 수가 있나 사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소은님이 중간에서 저 잘 잘라주셔가지고 그나마 들을만하게 녹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님. 저희 파트너 아주 우리 멤버와도 같은 하 실장님이 또 댓글 네, 달아주셨네요. 하진구님. 네. 네. 걸작. 보고 싶게 만드는 묘한 에피소드입니다. 지루한 1966년 무협 영화로 보기보다 모추님처럼 개개인 각자의 상황 속에서 관람한다면 새로운 관점과 생각이 생길 것 같아요. 3월 2일 90석 매진으로 연장 상영되길 바랍니다. 그 진구님이 예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군이 예매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걸작이라는 표현이 네, 되게 꽂혔나 봐요. 우스웠나 봐요. 네. 걸작.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그러면은 네, 무슨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나요? 네. 저희가 가장 회차가 많은 백투더 퓨처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가장 밝은 영화잖아요. 밝은 영화, 네, 오락 영화죠. 그 모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개봉작 라인업을 공개했을 때 가장 관심을 빠르게 많이 매진된. 네. 실제로 지금 매진율도 가장 네. 높고요. 백투더퓨처 오래된 영화죠. 네. 오래된 영화고 80년대 영화죠. 80년대 네네네. 최고 흥행작. 네네. 그리고 이런 타임슬립 영화의 대명사. 시간 여행. 네, 시간 여행 영화의 대명사 네네. 같은 영화죠. 네. 오늘은 백투더퓨처에 네.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우선은 그 시간 여행하는 얘기고요. 주인공이 마티라는 남자아이인데 네. 이 마티가 우연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가게 되면서 그 젊은 시절에 엄마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빠랑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자기랑 사랑에 빠진 거야. 마티랑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지, 미래에.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라질 위기를 극복하고는.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네네. 이야기입니다. 너무 신나는 얘기예요. 네, 그 꿈 같은 얘기고. 근데 웃긴 게 이게 한국에서는 개봉을 못했다 그래요. 엄마랑 그런 근친상간 뭐 그런 그런 이슈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그런 느낌은 그런 아닌데. 느낌은 아니고. 예. 근데 네. 아무튼 우픈 그런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너무 유명해요. 로버트 저메키스. 네, 우리가 뭐 백투더퓨처도 너무 유명하고 포레스트 검프 너무 사랑받잖아요. 캐스터웨이. 네,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영화들 많이 만드시는 분이 만든 네. 영화고 기획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다고 해요. 네. 그 과거에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재미도 되게 쏠쏠한 영화인데 특히 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업자로서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좀 다시 보게 되는 좀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좀 이해하게 되는 네.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옛날 나이키나 펩시, 캘빈 네. 클라인 같은 브랜드들을 네. 보는 재미도 쏠쏠한 그런 하고 영화입니다. 아주 뭐 이런 배경 모사나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미국 그렇죠. 아메리칸 빈티지 그 그냥 자체. 누가 봐도 그냥 미국 바다 냄새 뭐 그런 거에 어떤 네. 재미를 볼 수 있는 영화죠. 음. 무비랜드에서는 이게 3부작인데 네. 1, 2만 개봉을 상영합니다.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3까지 할지 말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무추님은 이 영화를 언제 처음 보셨어요? 또 아기 때 봤나? 오늘도 과거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나요? 과거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네. 되게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방학 때 봤어요. 몇 살 때? 중학교 때였던 중학교? 것 같아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생각엔 중1 혹은 중2였던 것 같고 여름방학에 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케이블 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케이블 방송 개국하기 전에는 그 지역 방송으로 유선 방송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우리 동네는 유선 방송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재방송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건데 그 백투더퓨처라는 거를 몰랐어요.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방학에 집에서 TV를 보는데 우연히 백투더퓨처 1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영화네 하고 봤는데 빨려 들어간 거죠. 너무 재밌어. 너무 이제 흥미진진. 막 모험과 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원을 보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또 TV 보다가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2도 있었네 하면서 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윤선방정이 시리즈로 매일 이 시간에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3를 보고 와, 짱이다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너무 이제 좀 압도당해서, 그러니까 압도당했다는 게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전 출신이고 대전에서도 변두리에 살았어요. 되게 시골에. 그래서 그 당시 저한테는 서울만 해도 너무나 먼 곳. 그치. 미지의 세계, 동경의 세계였는데 네, 서울만 해도. 근데 미국이라고 하면 정말 판타지 속에 있는 곳. 그런 곳이 그냥 말로만 듣던 막 그 뭐 자유의 신상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그 미국스러운 인스턴트의 그 미국 느낌들이 나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봤는데 집은 그냥 시골의 집인데 그 브라운관 화면 안에서 제가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 미국으로 건너간 느낌. 그 80년대로 간 느낌, 50년대로 간 느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압도당했고 뭔가 나도 같이 모험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친구들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이 영화가 영화라고 읽히기보다는 되게 어떤 아이코닉한 어떤 상징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로 읽히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나이 먹고 너도 백투더퓨처 좋아해? 맞아. 그래서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어린 시절에 무춘이 미국의 눈을 뜨게 된 뜨게 한 영화. 네네네. 그래서 대부가 되게 어두운 영화였다면 백투더퓨처는 되게 무춘의 밝은 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왜 이런 시간 여행 영화라거나 이렇게 되게 밝고 모험 이 나쁜 놈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를 보면서 왜 즐거울까를 이제 이번에 좀 생각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득 떠올랐던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살면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모르죠. 네, 뭐 너무 칠흑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이 꼬이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오락 영화를 보면 전지적 시점에서 보잖아요.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들이 되게 힘들어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그 2시간 동안 막 10년을 거스르고 20년을 거스르고 해피엔딩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카타르시스를 맞아요. 좀 얻게 되는 것 같고 오래된 영화고 그 영화의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맞아요. 관객이 네. 그 장점이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어떤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타임슬립 영화의 재밌는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지적 관점에서 모든 미래를 조망할 수 네네.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어떤 거 떠올랐냐면 옛날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서 그쵸, 비슷하죠. 네. 송중기가 그 막 분당 땅 사고 그러잖아요.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백투더퓨처 2에도 보면은 그 스포츠 연감 그 50년치에 어떤 팀이 우승했는가를 다 알고서 그거에 베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거 악역이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걸 좀 주는 것 같아요. 요번에 백투더퓨처 개봉하면서 아트웍을 했잖아요. 포스터. 그 아트웍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무비랜드.co에 접속하시면 백투더퓨처 포스터가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면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 3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에서는 요게 좀 같은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부터 여러분 다 포스터 보고 계시나요? 안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장면은 이 주인공 마티랑 처음에 이제 50년대로 마티가 거슬러 올라가서 박사님을 만났어요. 젊었던 박사님. 근데 이 박사님이 타임머신을 개발한 박사님인데 이때는 지금 모자에 막
이게 생각을 읽는 기계를 막 만든다고 막 하던 장면인데 실패하면서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생각을 읽을 거야. 막 그러는 장면이에요. 50년대에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연구를 하고 자기가 뭘 개발하려고 하는데 안 풀렸던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서 온 자기 파트너를 만나서 결국엔 내가 해냈구나. 알게 되는. 작은 선택의 어떤 장면 같은 되게 중요한 이 박사님에 대해서 두 번째 장면은 아빠예요. 아빠가 지금 자고 마티가 그 괴물처럼 변장해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세뇌하는 장면인데 왜 세뇌를 하냐면 아빠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샤이한 사람이고 엄마를 짝사랑하는데 고백도 못하고 찌밀찌밀 돼요. 그리고 내재적으로는 이 아빠가 SF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 SF의 괴물로 분장을 해서 밤에 이렇게 찾아가서 고백을 안 하면 널 죽여버릴 거야 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아빠가 움직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변화의 포인트일 수 있다를 좀 표현했던 거고 세 번째는 거의 유일한 악역이죠. 비프. 그래서 비프 할아버지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젊은 비프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때는 그 한 50년 동안의 그 스포츠 영감을 주려고 간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생 양아치잖아요. 양아치한테 어떤 선택의 순간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줬고 이거가 당시 그냥 시점으로 보면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런 결정들이 순간들이 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 그 방금 얘기했던 어떤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되게 힘든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전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를 매일 반복되면서 맞아. 사는데 어떤 순간이 어떤 변화의 포인트로 다가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깊은 뜻을 포스터에 담아봤습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미래를 만든다. 네네. 저는 궁금한 게 네. 모추님은 어떤 선택들이 지금을 만든 것 같아요? 무비랜드에 있어서. 무비랜드에 있어서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3시간짜리 인터뷰로 이제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처음에 극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모춘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소은님은 어떠셨어요? 라고 했을 때 소은님 대답한 게 무릎을 탁 쳤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그날이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때 우리 집에서 맞아.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제 냈는데 저는 되게 뭐 극장을 할 수도 있고 편집샵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으로는 근데 그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으면서 가장 꿈 같은 멋있는데 라고 했던 아이디어가 극장이었고 극장을 받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던졌는데 내가 그걸 덥석 물었지. 덥석 울어서 너무 당황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쿨하게 오케이를 내고 그리고 그러면 진짜 하는 건가 해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살짝 정리한 다음에 멤버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덥석 반은 갸우뚱이지만 반은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맞아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진짜 각각의 선택들이었던 것 같고 그게 모여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고 뭐 그런 것도 저는 정말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그 생물처럼 계속 진화한다고 느끼는 게 80년대에 이 영화를 만들 때 PPL로 나이키가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신발끈 안 그러니까 자동으로 묶이는 이렇게 그리고 그게 나오는 시점이 2015년이었고 맞아. 실제로 2015년에 출시는 안 됐는데 실제로 개발돼가지고 네.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나이키 디자이너의 그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다큐가 넷플릭스 그 앱스트릭트에 나오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요거는 그냥 극이잖아요. 백투더퓨처는 그냥 드라마고 그런 건데 실제로 사회 또는 상업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브랜드인데 그런 정말 멋진 PPL 하나로 브랜드를 예술적인 향유할 수 있는 무언가로
그 환원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거기서 상상하는 미래가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또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웃겨요. 스케이트보드 막 날아다니기도 네. 하고 그리고 뭐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조스 조스가 VR처럼 네.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좀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최근 막 그 몇 년 사이에 그런 기술들이 막 생겼잖아요.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감독님이 되게 경계했던 건 뭐냐면 미래의 상황을 많이 보여주는 거는 되게 피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과거 상황을 왜냐면 예측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 시간이 됐을 때 예측이 빗나가면 되게 우스워질 거. 뭐 그래서 이제 되게 과거의 얘기를 담으려고 했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담아야 되는 건 최소한으로 미래의 상황을 좀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조스가 나온 이유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잠깐 그 지금 뭐 브랜드들 얘기 뭐 그 얘기하면 정말 세련되게 PPL 잘한 사례가 그쵸. 이 영화인 것 같고 그렇게 이게 뭐 상업 광고다라고 가두기도 어려운 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언제 나이가 먹고 그 업자로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좀 자랑스러운 부분은 있었던 게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장치로 브랜드들을 되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뭐 캘빈 클라인이 모르고 알고 그리고 또는 그런 우리 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객잔이나 기차 얘기했듯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이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도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뭐 펩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래서 그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그 옛날 시대에는 다이어트 펩시가 없는 거지. 근데 다이어트 펩시 주세요 하니까 주인장이 뭐래? 약간 그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켈빈 클라인도 네 이름이 그러니까 현재 마티가 켈빈 클라인 팬티를 입고 과거를 가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서 걔 이름이 켈빈 클라인인 줄 알고 켈빈 이렇게 켈빈 너무 멋있어 막 이러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 그래서 뭐 단순히 막 브랜드의 활동들 뭐 광고 작업들 그런 것들을 작은 범위로 바라보기 어렵다. 어떤 시대의 흐름을 알려주는 좌표, 네. 기호로서 활용된다는 점이 맞아요. 업자로서는 되게 기분이 재밌는 좋았고 포인트. 저희가 백투더퓨처를 개관 기념작으로 하면서 사실은 또 오마주를 했어요. 그 저희가 1층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팔잖아요. 네. 펩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펩시. 코카콜라 아니고 펩시. 왜냐면 백투더퓨처에서 펩시를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펩시를 했고 저희 이제 무비랜드 놀러 오시면 디스펜서가 보일 건데 거기서도 펩시콜라에 옛날 완전 원형 로고를 썼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제로 콜라도 파는데 다이어트 펩시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팀이 빈티지라는 키워드를 되게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올드한 로고, 예전 로고를 통해서 또 어떤 우리가 그 지향하는 어떤 정서, 시각적인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백투더퓨처 성수 버전이 네. 무비랜드 아닐까 그런 네. 비약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비랜드 오시면 제로 콜라 말고 다이어트 펩시 주세요. 펩시 플리즈 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라디오에서 다이어트 펩시 콜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암호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었고 그 퍼스트 비짓 배지 그거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라디오에서 처음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텝에게 퍼스트 비짓 배지 주세요. 첫 번째 방문. 네. 첫 번째 방문 퍼스트 비짓 배지 주세요. 네. 라고 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선물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퍼스트 비짓 배지 주세요. 라고만 해주십시오. 네. 네.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퍼스트 비짓 배지 생각이 왜 났냐면 그 저희가 이 아이디어의 영감을 디즈니랜드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을 때 저희가 이 브라운 박사님 분장을 한 사람을 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때? 네네네. 그 알죠. 샌프란시스코 네네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네네. 갔을 때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음, 그런 우리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음. 뭔가 예. 되게 오래전 같지만 음. 뭐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음. 이 영화에서 시점도 막 50년, 70년 막 음. 거슬러 올라가고 100년 음. 거슬러 올라가고 조금 바깥에서 얘기하면 백투더퓨처 1이 되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이제 부랴부랴 후속편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단편이었대요. 최초에는. 근데 너무 흥행을 하니까 2편을 만들었는데 작업 기간이 2년이 걸렸다고. 1편부터 2편. 근데 지금은 이미 3까지 다 나온 상태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하루에 3편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제작 기간은 2년이 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영화를 바라보면 1편이랑 2편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2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극장을 발휘해서 오늘까지가 2년인 거잖아요. 저희 너무 지리하고 오랜 기간인 것 같지만 그냥 또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면 짧죠. 그냥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맞아요.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문득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 시간이라는 키워드 화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는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그냥 즐거운 오락 영화여서 나오실 때 찜찜한 기분 없이 즐거운 네, 그냥 마음으로 웃으면서 네. 나올 수 있는 영화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세세하게 뜯어보면 되게 만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시간을 왔다 갔다 오랜 시간을 하는데 등장인물들의 드레스 코드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저희가 만화 같은 거 보면 등장인물 맨날 똑같은 옷 입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 극같이 느껴지고 맞아요.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근데 다만 그렇지만 더 코믹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네. 마티가 항상 입는 그 빨간색 조끼, 구명조끼. 네, 구명조끼. 네, 네, 모츠도 한때 단벌 신사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빨간 조끼를 입었었거든요. 네, 네. 그 생각도 좀 났습니다. 네. 네. 모츠님은 이 영화를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그 다음 달에 지우 막내 동생이 중3인데 대전 사는데 요거 영화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원했던 타겟입니다. 네, 그런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러니까 누나가 극장을 지어버리고 거기에서 모험 영화를 보고 튼다. 그거는 영화가 재밌고 안 재밌고를 떠나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날 이제 그 친구가 오면 누나가 뭐 이것저것 팝콘도 챙겨주고 뭐 저저저 할 거잖아요. 뒤로 이렇게 야 이거 더 먹어 약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거 퍼스트 비짓 뭐 배지야. 하고 막 옷 챙겨주고 막 뒤로 이렇게 어뷰징 할 거잖아요. 어뷰징. 근데 뭐 그런 기억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하고 힘든 순간에 아 그때 재밌었는데 그렇게 돼서 저도 조카들이 있고 또 제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는 좀 영화를 볼 나이가 됐는데 뭐 그런 마음에 동심이 있는 정말로 그 어린 친구들 또는 아직 동심이 남아 있는 나 같은 늑수의 사람들이 맞아요. 백투더퓨처 튼다고 하니까 모추님 그 에이지의 세대에 있는 분들이 대동단결. 나 어릴 때 너무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재밌어요. 이 영화가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았던 흥분되는 영화였는데 그런 감상을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왜냐면 뭐 좋아해 하면 나 대부 스카페이스 뭐 이렇게 훅가시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오락영화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다들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제 친구들이 크리에이티브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백투더퓨처 모티브로 작업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너도 약간 그런 기분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소은님은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누구에게 추천해도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리칸 빈티지 무드를 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특히 더 재밌어 하실 것 같고요. 그 가벼운 영화에 대해서 또는 가벼운 작업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폄하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요게 휴고상 받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 SF계에서는 거의 노벨상급인데 저도 한때 그 휴고상 받은 소설들 리스트 막 높은 성의 사나이 뭐 그런 거 한번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그런 것만 본 적이 있는데 SF 거기에 들어간 영화고 네. 되게 만듦새가 좋은 맞아요.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영화 틀면서 1층이나 2층에는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 틀잖아요. 근데 너무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 음악이. 그 저희가 의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OST를 튼다. 근데 뭐 어떤 샵을 가든 음악은 나오고 그 음악을 집중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냥 삐지로 그냥 무드죠.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냥 이런 음악이 나오는구나 하고 2시간 영화를 보고 다시 나와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거였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친구들 표현 중에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정말 무비 랜드에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감성을 조금 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작은 극장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그 영화에 푹 빠질 수 있는 공간이다. 백투더퓨처 무비랜드로 보러 오셔서 시간 여행 한번 하십시오. 네, 한번 80년대로 떠나보시죠. 뭔가 오늘 녹음은 좀 또 마음이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픈을 저희가 하고 나서 대부나 대취업은 이제 뭔가 공사 중에 녹음한 네, 건데 네. 실제로는 이제 약간 스탠바이 상태에서 백투더퓨처를 하니까 더 기대도 맞아요. 되고 어떤 분들이 보러 오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예매 가능합니다. 네. 무비랜드.co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라디오 그 이렇게 리액션이 반응이 없어서 이거 좀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은근히 들으시나 봐요.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직접 뵈면 라디오 뭐 무슨 들어요. 얘기 했잖아요. 감사하고 좀 티 좀 내주십시오. 듣는 분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영화가 하나 있죠. 네, 개들의 섬. 네. 개들의 섬도 참 할 말 많아요. 할 말 네. 많고 또 저희가 반려인으로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는 개들의 섬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비랜드의 시네마 토크 서비스 무비랜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